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021년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 강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파일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해 드릴 거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하고요. 엑셀 파일하고 함께 연결해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파일에서 기본 작업 1번 문제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 있나요? 보시면 이렇게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맞추셔서 A3부터 A3 셀 클릭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길천대학교, 서우대학교, 배진대학교, 동서대학교, 인동대학교, 선장대학교, 한창대학교 이렇게 있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영역 잡고 하시면 그 안에서만 입력되기도 합니다. 지역 엔터, 경기 엔터, 서울 엔터,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서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더 유용하겠네요, 선생님들. 이렇게 아이고 마우스가 잘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입력해 두면 F까지. 전형, 학교장 추천 일반, 학교장 추천 특기자 일반, 특기자 1 이렇게 쓸 때 나오면 맞으면 엔터. 다르면 무시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성적. 저는 사실은 그냥 드래그 안 하고 치긴 합니다. 자, 퍼센트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80%, 75%, 85% 엔터, 85% 엔터, 85% 엔터, 75% 엔터입니다. 자, 속도가 조금 빠르면 여러분들은 정지시켰다가 입력하시고 맞아 하시면 되겠죠. 20 엔터, 25 엔터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15 엔터, 15 엔터, 15 엔터, 25 엔터. 자, 모집 정원 가겠습니다. 100 엔터, 120 엔터, 80 엔터, 90 엔터, 150 엔터, 110 엔터, 100 엔터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선생님들 정렬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특징을 굳이 보자면 엑셀은 이렇게 문자가 입력되면 왼쪽 정렬된다. 숫자가 입력되면 오른쪽 정렬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기본 작업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2번 문제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무엇을 입력하고, 그죠? 변기 한자 바꾸고, 색깔 넣어주고, 이런 거 나와 있죠? 셀 서식 정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쇄해서 보시는 게 훨씬 수월하세요. 자, 문제 읽어보면 A1부터 F1은 A1 클릭, 드래그 하시고 F1까지. 어떻게 하래요? 텍스트 맞춤을 가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하래요. 요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리고 글꼴은 궁서체. 이쪽에 홈에 있습니다. 메뉴가. 글꼴 클릭해 주시고 궁서 엔터. 궁서체네요, 선생님들. 궁서체하고 궁서는 자간이 다릅니다, 선생님들. 꼭 궁서체로 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20 엔터.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굵게 클릭. 밑줄은 실선 되어 있으시죠? 밑줄 실선을 클릭합니다. 실선이 아닐 경우 옆에 있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목. 자, 상공은행 대출 현황표의 대출을 한자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대출을 자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깁니다. 그죠? 대출을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보시면 스페이스바 오른쪽으로 한자 키가 보입니다. 한자 키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자가 나오죠. 맞는 한자를 골라주시고 아래쪽에서 한자만 변경입니다. 그렇죠? 한자만 나와 해주시고 변환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빈 곳을 클릭합니다. 잘 되셨나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A3부터 F3은 강조색 5와 가로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가로 가운데 맞춤 먼저 해줄게요, 선생님들. 그리고 셀 스타일의 강조 5라 그래 있어요. 셀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면 강조색 5 바로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문제입니다. A4부터 A14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여기 있네요. 여기 표시 형식 보이시나요? 표시 형식 옆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써 있어요.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앞에 PS라고 써주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는 형식은 쌤들 그죠?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요. 이거 쓰시면 되는데 숫자를 나타내는 형식은 0하고 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PS01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의미 있는 0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숫자 형식 샵과 0 중에 0으로 표시합니다. 숫자 두 자리가 되겠죠. 숫자 두 자리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01, 02, 03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문자를 넣어주래요. PS라는 문자를 넣어줄 때는 쌍따옴표 그리고 대문자로 주시고 PS 쌍따옴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말인 거죠. 앞에 있는 PS는 무조건 넣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문자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개는 숫자 두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01, 02가 아니고 그냥 1 이렇게 하고 싶으면 샵 0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할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렬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말인 거예요.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3부터 F14 영역에 모든 테두리로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 메뉴에 보시면 글꼴 영역에 보시면 이렇게 모든 테두리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두 번째 기본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B3셀에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 나누기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명은 하프 마라톤 결과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엑셀로 돌아오셔서 B3에 마우스를 클릭해 두시고 자, 메뉴 이동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자, 왼쪽에 텍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텍스트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드린 파일 하프 마라톤 결과점 txt 파일을 더블 클릭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창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중 첫 번째 거 구분 기호로 분리됨으로 해주세요.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음 눌러주시고 자, 구분 기호가 아까 쉼표라고 되어 있었죠. 탭을 빼주고 쉼표를 클릭해 줍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데이터가 미리 보여집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우리는 일반인지 텍스트인지이고요. 일반이란 얘기는 숫자는 오른쪽 정렬, 문자는 왼쪽 정렬 할 겁니다. 이 말인 거죠. 이거 일반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마침 하시면 자, 마지막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들어옵니다. 이 말인 거죠.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텍스트의 데이터 가져오기였습니다. 잘 되셨지요? 이렇게 하시면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계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분류 A3에서 A11 중에서 뭐인 유아인 조건이 붙었네요, 선생님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if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알겠네. 합계니까 뭐다? sum if. 조건이 있는 합계니까 sum if입니다. 라고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22셀을 클릭하시고요. 는 sum if 가로 열고, 자 보세요. 집중합니다. sum if는 제가 타이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fx를 클릭합니다. 요거는 함수를 직접 호출해주는 버튼이죠. 함수 마법사가 나왔고요. 자, range가 있고요. 크리테리아 조건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range는 조건 찾을 범위입니다. 아까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A3부터 A12 중에서 유아이네. 그랬으니까 조건이 어디예요? 당연히 A3부터 A11 중에서. 자, 조건이 뭐였다고요? 조건, 크리테리아, 유아. 타이핑을 유아 하셔도 되고요. 유아가 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A3 클릭할 거예요. sum range 합계 구할 범위 어디라 그랬어요? 얘가 뭘 구하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유아 제품의 판매 총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위는 어디? 판매 총액이 범위네요. 어디예요? 23부터 22, 11 되겠네요. 그죠? 끝. 확인합니다. 됐나요? 자, 위쪽에 있는 레인지는 조건 찾을 범위, 아래는 조건, 마지막으로는 합계 구할 범위입니다. 기억하세요. 확인합니다. 이렇게 잘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풀러가 보시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먼저 보면 hlookup 알겠어. 그죠? lookup 찾아와. 아래쪽에 있는 표를 가지고, 그리고 rank equal 순위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표를 이용해 찾아와 이 말인 거예요. 순위가 1이면 금상, 2면 은상, 3이 이하는 동상이라고 돼 있고 큰 값이 1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랭크점 이퀄 할 때 내림차순 하세요. 이 말인 거죠. 가볼까요? 판매량을 이용하래요. 그죠? 갑니다. 자, 여기서 구할게요. 그죠? 멀리 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가 vlookup과 hlookup이 있죠. 그 중에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세로 있는 거 가져오는 것이 hlookup입니다. 랭크 순위를 구해서 1등이면 금상 갖고 와 이 말인 거예요. 그 아래쪽에 있는 행번호가 바뀌는 거죠. 갑니다. hlookup는 hLookup 아래쪽에 보이나요? 더블 클릭하시고 fx를 클릭합니다. 바로 마법사 불러주는 거죠. 얘가 물어보네요. lookup value 찾는 값이 뭔데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를 가지고 아래쪽에서 값을 갖고 와주세요. 이 말인 거네요. 찾는 값은 순위네요. 순위. 내 판매량의 순위. 그래서 뭘 부른다? 랭크점 EQ 이퀄이에요. 가로 열고 닫고. 중요한 포인트 선생님들 중요한 포인트. 자, 함수를 직접 랭크점 이퀄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위쪽에 포인트입니다. 수식 입력 줄에서 빨간 가로 안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랭크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됐나요? 자, 랭크 함수이고요. 랭크 함수의 인수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넘버, 매점수, 내 판매량이 클릭. 두 번째, 레퍼런스, 참조 범위인데요. 어딘가요? 당연히 판매량 중에서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 값은 채우기엔들 할 거예요. 요것도 구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 항상 셀 수식은 일씩 증가하는 거 알죠? 그런데 이 범위는 바뀌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무조건 F4. 그죠? 이렇게. 달러 I 달러 3 콜론 달러 I 달러 8 항상 범위는 고정됩니다. 그리고 오더 뭐라 그랬어요? 누가 1등? 내림차순이 1등. 잘한 애가 1등이면 0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써있죠? 0이라 생략하면 내림차순. 아까 문제가 내림차순 그랬죠? 자, 랭크 함수 다 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끝 아니고요. 확인하면 안 되고 어디로 간다? hlookup을 클릭합니다. 맞나요? 순위를 구해서 내 순위를 찾아 두 번째 인수입니다.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이 말인 거예요. 테이블 범위 잡아줘. 어디에요? 당연히 여기 1, 2, 3 금상은상 여기에서 찾아서 로우 인덱스 넘버 우리가 값을 가져올 로우 행은 몇 번이니 이 말이에요. 2번. 왜? 1번, 2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레인지 룩업. 자, 찾는 값이 선생님들 문자이면 0,
숫자이면 1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1 할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슷한 값이라는 의미는 숫자의 범위를 말해요. 정확한 것은 0. 문자는 정확해야 되겠죠. 됐나요? 확인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큰일 날 뻔했어. 뭐예요, 선생님들? 이 테이블의 범위도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우기엔들 하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도 어떻게 한다? 드래그 하시고 F4 눌러주면 $H, $11부터 $J, $12 이렇게 나오죠. 기억하세요. 채우기 핸들 할 때는 범위가 고정되는 곳이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인 거죠. 확인할게요. 그리고 검정 십자가 만들어주시고 채우기 핸들 잘 됐나요? 얘가 1등 금상 맞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2등 맞고 나머지 전부 다 동상 그랬어요. 됐나요?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입일의 연도가 2020년이나 2021년이면 뭐뭐이면 이 부문이 있겠군. 조건이 2020년이나 2021년 조건 두 개네. 이나니까 오아. 그죠? 끝 이네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연도만 갖고 오래요. 이어 함수 써야 되네 이 말인 거예요. 갑니다. 자, 엑셀에서 보실 거예요. 여기서는 if 가로 열고 fx 갑니다. 갈까요? 자,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이 두 개였어요. 2020년이거나 2021년이거나니까 오화 함수 부를게요. 오화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수식 입력줄에서 빨간 가로를 클릭합니다. 그랬죠. 클릭해주고 여기다 어떻게 조건이 뭐였다고요? 가입일의 연도가 2020이니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연월일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뭐만 필요해요? 연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어 가로 열고 어디에 있는 거? 내 가입일에 있는 거 가로 닫고 얘가 어떠하면 2020이거나 두 번째 조건입니다. 똑같이 이어 가로 열고 가입일 C16 찍었죠? 가로 닫고 는 2021 여기서 따옴표 안 찍는 이유는 선생님들 날짜는 숫자입니다. 그죠? 문자 아니라고요. 문자면 따옴표 넣어야 되지만 숫자니까 따옴표 안 넣어요. 이 말인 거죠. 자, 5화 됐고요. 확인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5화 앞에 있는 2% 간다. 물어봤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신입이라고 쓰래. 신입 따옴표 넣어줘야 되지만 얘가 자동으로 찍습니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위의 조건이 맞으면 신입, true이면 신입, false이면 공백이래요. 선생님들 공백도 문자입니다. 쌍따옴표 열었다 닫았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인 거죠. 됐나요? 확인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신 거죠. 그러면 채우기엔들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검정 십자가 만들어주시고 클릭하고 드래그 합니다. 이 말인 거죠. 되셨나요? 2021년, 20년, 21년만 신입이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표 4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출석부 영역 G16부터 J23 영역에 5로 출석을 표시했다. 5의 개수를 세래요. 그죠? 카운트겠네. 그런데 A인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들? 카운트 A인 이유는 5가 문자니까. 카운트는 뭐만 센다? 숫자 셀만 센다. 카운트 A는 공백을 제외한 모든 셀을 센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문자도 모든 셀이니까 공백을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카운트 A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1이면 2이면 3이면 요거래요. 뭐뭐이면 이 if문이 아니고 추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가볼게요. 결과가 추주로 결정되는 거죠. 1이면 뭐, 2이면 뭐. 그래, 추주가 맨 앞에 오는 겁니다. 이 말인 거죠. 엑셀 가겠습니다. 출석률 골라볼게요. 는 추주. 더블 클릭하시고 fx 눌러주시면 얘가 밸류 1이면 2이면 이 말이에요. 더 미리 써놓을까요? 선생님들 1이면 어떻게 하래요? 1이면 25%, 한 개이면 두 개이면 50%, 세 개이면 75%, 네 개이면 100%래요. 여기가 뭐를 세래요, 선생님들?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래요. 뭘로? 카운트 A 함수로.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을까요?
count A 가로 열고 닫고 함수를 직접 부르는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한다? 수식 입력줄에서 빨간 가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count A 함수가 열립니다. 이 말이죠. count A 뭐예요?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 모든 셀의 개수를 세 그랬으니까 1주, 2주, 3주, 4주 중에서 공백을 제외한 걸 세 이 말인 거죠.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 이 말인 거죠. 끝. 추주 끝났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끝났죠? 확인합니다. 됐죠? 네, 좋아요. 확인합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왔네요. 검정 십자가 만들어 주시고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맞나요? 2개니까 50%, 4개니까 100% 됐나요, 선생님들? 자, 이번에 보실게요. 표 5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부터 볼게요. 자, 과일명 중에서 오렌지의 수입 횟수. 자, 횟수를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숫자 뒤에 회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보시면 뒷섬은 조건이 있는 합계, 뒷카운트도 조건이 있는 셀의 개수, 뒤에버리지는 뭐예요? 조건이 있는 평균이니까 여기는요. 수입 횟수니까 뒷카운트 써야 되겠네요. 라고 알아야 돼요. 횟수, 그죠? 는 카운트, 조건, 그 대신 오렌지니까 뒷카운트. 자, 갑니다. 는 뒷카운트. 더블 클릭하시고 fx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앞쪽에 이렇게 D가 들어가 있는 함수를 전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꼭 필드를 포함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드는 뭐라고요? 이렇게 월, 과일명, 수입과 수입량 이렇게. 일반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에 제목되는 부분이 필드입니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무조건 필드 포함 전체입니다. A26부터 D33까지. 자, 두 번째 필드 값을 구할 필드인데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숫자로 몇 번째 1, 2, 3, 4 써도 되고요. 직접 필드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디카운트이기 때문에 숫자 필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입가를 잡겠습니다. 그죠? 원래는 수입가의 뭐 합계면 여기 D썸이면 여기 잡으면 되는데 지금은 과일명이 오렌지인 셀의 개수 그 대신 카운트니까 숫자 필드 잡았어요. 자, 이번에 조건이 뭐라고요? 과일명이 오렌지. 너무 중요해. 필드 포함하는 거. 과일명이 오렌지. 됐나요, 선생님들? 됐어요? A26, 26으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뭘로? 필드 잡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죠?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들? 뒤에다가 이어서 수식 입력수를 클릭하고 and 쌍따옴표 회라고 써주래요. 엔터 끝입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계산 작업이 끝났습니다. 되셨나요? 잘 모르시면 제가 그 함수 정리해 놓는 것들 있거든요. 그 함수를 좀 풀어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석 작업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볼까요? 자, 분석 작업 1번은요. 선생님들, 어이구 잘 안 보이게 제가 만들어 놨네. 그죠? 보시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분합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렬입니다. 정렬. 그죠? 여기서 보신 문제 나와 있죠? 결제 방식에 대한 정렬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 또 문제가 결제 방식별로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이걸 보시면 현금, 카드 정렬되어 있잖아요. 여기 결제 방식으로 정렬했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란 얘기인 거예요. 가볼게요. 자, 엑셀에 오셔서 첫 번째 정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필드 클릭합니다. 결제 방식으로 내림차순하라 그랬으니까 결제 방식을 클릭해 주시고, 그죠? 정렬 및 데이터 메뉴에 오시면 선생님들 데이터 메뉴에 와보시면, 그죠? 여기 자, 요것은 오름차순, 요것은 내림차순, 요건 우리가 사용자 정의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림차순 클릭할게요.
어떻게 돼요? 현금은 현금끼리, 카드는 카드끼리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 기준이 있어야만 부분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 데이터에 가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정렬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룹할 항목이 뭐라고요? 정렬 기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결제 방식. 됐나요? 그죠? 그리고 자, 문제 볼까요?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결제 방식별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최대값 해주고 자, 어떤 계산 항목일까요? 문제에서 보시면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액 세 개만 일단 합니다. 최대값만 일단 합니다. 확인. 됐나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들? 최소값도 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 더 합니다. 데이터의 부분합. 결제 방식 그룹할 항목이고요. 함수 이번에 뭐라고요? 최소값. 똑같이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액 할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선생님들 여기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지 않으면 기존 데이터가 지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의 대치를 빼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죠? 여러분 문제하고 결과가 같으면 잘 된 거죠. 이렇게 되셨죠?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를 먼저 또 보도록 해야 되겠죠? 내려옵니다. 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그죠? 자동차 판매 현황 표에서 코나예요. 코나. 코나의 월 납입 금액이 50만 원이 되려면 상환 기간은 얼마가 돼야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헤매세요. 자, 누구라 그랬어요? 코나라 그랬어요. 코나의 월 납입금. 여기를 클릭하고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클릭하면 수식이 들어있어요. 그죠? 클릭했고요. 갑니다. 데이터에 목표값 찾기 메뉴가 안 보이죠? 이건 숨어 있어요. 어디에? 가상 분석에. 가상 분석을 클릭해 주시고 목표값 찾기 갑니다. 가보시면 수식 셀이 여기래요. 맞나요? 맞대요. 지금은 45만 4,545원인데 찾는 값은 얼마래요? 50만 원 되게 하래요. 5000000. 그러면 누굴 바꾸고 싶대요? 코나의 월 상환 기간. 그죠? 어디예요? 이 5. 여기가 얼마 돼야 되니? 이 말인 거예요. 됐나요? 확인합니다. 됐네요. 확인. 월 납입금이 50만 원 되려면 상환 기간이 40되면 된대요. 줄어들었죠? 44에서. 되셨죠? 시험 보기 전에 꼭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식 있는 자리를 클릭하는 걸 까먹으시거든요. 꼭 기억하실게요. 자,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입니다. 이것도 문제를 보러 가보셔야 되겠죠? 에고, 잘못 눌렀어요. 문제 보러 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볼게요. 매크로 작업을 합니다. 현재 통합 문서에서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평균 영역의 직무 수행, 책임감, 이해력, 협동식 이 4개 항목의 평균을 구하래요. 엑셀 볼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 4개 항목의 평균 여기다 에버리지 구하는 거네. 어렵지 않죠? 다만 매크로에 기록해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이고요. 에버리지 함수 쓰고 자, 여기서 메뉴 개발 도구에서 이 단추 만들어서 적용해 주래요. 그리고 글씨는 텍스트라고 쓰래요. 그리고 클릭하면 실행되게 하래요. 해볼게요. 엑셀 가셔서 도형 어디다 그리라고 그랬는지 보고 올까요? 도형은 I3부터 J4에 그리래요. 여기다 그리래요, 선생님. 그죠? 어디라고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 안에 단추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릴게요. I3부터 J4까지 이렇게 그리래요. 그리고 매크로의 이름은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들? 평균이라고 하래요. 인쇄물에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해주시고 여기가 현재 통합문서라고 되어 있죠? 평균으로 하시고 기록할게요.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요. 단축키는 없고요.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작업을 다 컴퓨터가 매크로가 기억할 거예요. 이 말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평균 G4를 클릭하고
선생님들 처음부터 커서 놓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클릭하고 해주세요. 자, 클릭하고 중요합니다. 는 에버리지. 쉽죠? 이건 가로 열고 어디 4개가 뭐 하나, 둘, 셋, 넷 가로 닫고 엔터. 됐나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아래쪽에 복사해야 되니까 클릭하시고 검정 십자가 만들어 주시고 채우기 엔드. 끝이네요. 그죠? 그리고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단추 이름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을 클릭해서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요? 지우고 평균이라고 쓰실게요. 제가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이렇게 지웠네요. 완성이에요. 잘 되나 볼까요? 우리가 구해놓은 평균을 지워주시고 커서를 아무데나 두라 그랬으니까 바깥쪽에 두시고 평균을 클릭하면 되네요, 선생님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 어떻게 하래요? 이번에는 어이구 얘가 일로 이동했네. 그죠? 요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I7부터 J8 영역에다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넣어주래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하래요. 그죠? 텍스트도 서식으로 해주고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서식? 서식이 없나요? 그죠? 아 여기 있구나. 요거네요. 선생님 요거 메뉴가 여기 이동했네. 요거네요. 자 A3부터 G3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래요. 강도색 1번을 넣어주래요. 이 말인 거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도형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오셔서 삽입에 가시면 자 도형이 보이시나요? 도형? 그러면 사각형 중에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그죠? I8부터 라고 되어 있나요? I7부터네요. I7부터 J8까지 드래그 하시고 거기다 글씨 그냥 쓰시면 돼요. 뭐라고? 서식이라고 써주세요. 이 말인 건데 정렬 이쁘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홈에 오셔서 좌우 가운데 정렬, 위아래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자 매크로 시작할게요. 개발 도구에 가보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 뭐라 그랬죠? 선생님들 아까 우리가 서식입니다. 단축키 없고요. 확인해주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A3부터 G3을 홈에 가시면 자 셀 스타일 중에서 그죠? 강조 1 하기로 했어요. 클릭 다 했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개발 도구로 오셔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합니다. 끝. 됐나요? 자 여기다가 홈에 가셔서 아직 적용 안 했네요. 서식에다 그죠? 적용할게요. 자 서식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매크로 지정 누가 있어요? 서식 확인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잘 되나 보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 드래그 하시고 노란색을 칠해볼까요? 홈에서 자 한번 해볼게요. 서식을 클릭 바깥쪽 커서를 놓는 이유 이렇게 돼도 꼭 실행되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서식 되네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작업까지 끝나셨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잘 되고 계신가요? 자 이번에는 차트 작업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자 이번에는 차트 작업이고요. 이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볼게요. 자 지시사항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자 1번은 뭐하라? 차트 종류 변경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갑니다. 차트 종류 변경하러 갑니다. 차트를 클릭하시고 자 상단에 디자인 메뉴 차트 도구에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으세요. 클릭해 주시고 맨 끝에 와보시면 콤보형이라고 있습니다. 콤보형은 이렇게 차트 종류가 두 가지인 것을 콤보라고 합니다. 다시 엑셀로 갈게요. 콤보형 클릭해 주시고 누구를 생산량을 뭘로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해주고 걔를 보조축으로 해주래요. 요게 축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들. 기본축 보조축 이렇게 해주래요. 맞나요? 자 잘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는 뭐 하래요 선생님들? 차트 제목을 넣어주래요. 그리고 서식 정하래요. 근데 우리 그래프에는 엑셀로 갑니다. 오 제목이 없어요.
넣는 방법 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차트 도구에 디자인 선택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되어 있죠. 요소예요, 요소. 클릭해주고 누구 차트 제목 어디에다가 차트 위에다가 클릭해줍니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홈에 오셔가지고 서식 변경할게요, 선생님들. 자, 차트 제목은 글꼴을 굴림체로 하래요, 선생님들. 굴림하고 굴림체 다릅니다. 그랬죠, 제가. 크기는 20으로 하래요. 20 엔터. 굵게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드래그 하시고 내용 입력하세요. 가전제품 띄우고 생산 현황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그리고 문제로 가야죠. 3번 문제입니다. 자, 기본 세로축 요거의 주 단위를 20으로 하래요. 우리 얼마로 돼 있나요? 우리 10만으로 돼 있네요. 20만으로 바꾸고 두 번째 보조축 요 보조축도 주 단위를 400으로 하래요. 우리 얼마로 돼 있죠? 200으로 돼 있네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요 80만 되어 있는 숫자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축 서식 메뉴가 나오고요. 주 단위 바로 보이네요. 그죠? 얼마로 하래요, 선생님들? 20만으로 2000000 됐죠? 두 번째 여기서 보조축에서 1600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바로 나오죠. 주 단위 얼마로 하래요, 선생님들? 400으로 하래요. 400 끝. 됐나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응? 잘 되셨죠? 자, 이번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쉬워진 느낌이 있죠? 범례예요. 범례. 요게 범례죠, 선생님들? 막대 그래프는 생산 원가고 꺾은 선 그래프는 생산량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범례입니다. 이 말이죠. 범례의 글꼴 수정하래요. 가볼게요. 자, 엑셀에서 보시면 이렇게 범례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디자인에서 보시면 차트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차트 요소에 가셔가지고요. 범례로 가보시면 위치 바꿀 수 있어요. 어디로? 아래쪽으로. 간단하죠, 선생님들.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범례를 클릭하고 홈에 오셔서 서식 바꿉니다. 뭐래요, 선생님들? 똑같이 굴림체 엔터. 크기는 12 엔터. 끝이네요.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차트 영역에서 색 변경 포인트입니다. 색 17로 해주래요. 그리고 도형 효과를 주래요. 두 가지네요. 색 변경과 도형 효과입니다. 갈게요. 엑셀에서 보시면요, 선생님들. 자, 여기가 차트 영역, 여기 안쪽이 그림 영역입니다. 그죠? 밖에가 차트 영역. 클릭한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보시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색 변경하래요. 색 변경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위쪽에 색상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쭉 스크롤 내려주면 이만큼, 그죠? 이만큼 전부 다 이 한 그룹인 거예요. 그룹. 여기 17번이래요, 선생님들. 클릭해주면 그린 계열로 바뀌었네요. 이 말인 거죠. 두 번째는 도형 효과입니다. 자, 메뉴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옮겨서 도형 효과에 가보시면 네온의 파랑 요거네요. 그죠? 파랑의 첫 번째 거 파랑의 8포인트 네온 강도색 1번 얘네요. 클릭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보이죠? 자, 다 끝났는데 왼쪽 선이 안 보이잖아요. 클릭해서 약간 빼줄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완성입니다, 선생님들. 그죠? 저장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죠? 오늘 저희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출문제 2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